인간이 지금과 같은 발달된 문명을 만들게 된 것은 오로지 상상력 때문입니다. 달에 인간이 착륙하는 상상 없이 우주선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인류 역사상 모든 위대한 발명품들은 상상의 산물입니다. 상상력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우주적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상상력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인간은 상상력 때문에 비겁해지는 거래. 그러니까 상상을 하지 말아봐. 그렇습니다. 상상력은 우리를 공포로 밀어넣습니다. 공포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은 귀신이나 괴물이 등장할 때가 아니라 무언가가 튀어나올 듯한 어두운 복도를 볼 때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공포영화 감독도 우리의 상상보다 더 무서운 걸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몸이 아파서 종합검사를 한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저절로 상상의 가지가 뻗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상력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를 긍정과 부정의 극한으로 밀어넣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바로 이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1997년작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영화는 B급 SF로 분류되는 작품인데요.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운 작품입니다. 장면도 잔인하고 무섭지만 영화의 컨셉 자체가 상상력이 지닌 무서운 파괴력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40년 해왕성 탐사를 하던 이벤트 호라이즌호가 갑자기 사라지고 라틴어로 구해달라는 뜻 리베라테 메라는 짧은 외침만 구조 신호로 들려옵니다. 이에 구조팀이 결성되고 이벤트 호라이즌호를 찾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지옥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승무원들은 미지의 공간에서 자신의 상상 속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들과 조우하게 되고 하나씩 미쳐가며 목숨을 잃어가게 됩니다. 이벤트 호라이즌호는 문자 그대로 지옥에 다녀온 우주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삶 속에서 진짜로 만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공포의 존재를 자신의 삶 속으로 불러내온 근원적인 에너지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공포입니다. 그렇다면 공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내 상상 속에서 나온 것이죠. 결국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나의 상상이 공포를 만들어내고 결국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러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영화 이벤트 호라이즌은 우리가 가진 근원적 공포에 대한 은유로 가득 찬 영화이죠. 영화 속에서 각자의 공포가 각자에게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 눈에만 보이는, 즉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라는 괴물과 언제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반드시 한번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은데요. 2013년작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입니다. 라이프 매거진 사진실에서 근무하는 주인공 월터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도 못할 정도로 소심하고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에 갇혀있는 인물입니다. 월터의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상상인데요. 상상 속에서 월터는 슈퍼히어로, 모험가 등 멋진 인물이 되어 여자친구를 구하고 세상 끝을 마음껏 탐험합니다. 주연이자 감독인 벤 스틸러는 현실 공간을 배경으로 월터의 상상을 멋진 영상으로 펼쳐 보여줍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 라이프 매거진이 출판 버전 발행이 중단되고 마지막 이슈를 발행하기 위해 유명한 사진작가에게 커버 사진을 의뢰하게 되죠. 문제는 그 사진을 사진 보관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감이 다가오는 절박한 상황에서 사진작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월터는 어쩔 수 없이 사진작가를 추적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서양의 폭풍 치는 바다에서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자신이 상상만 했던 멋진 모험을 경험하게 되죠. 이 영화는 마치 심상화에 대한 교과서 같은 작품입니다. 현실에 앉아서 백일몽처럼 상상하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 보여지는 멋진 경험을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전해줍니다. 우리도 월터처럼 멋진 상상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 상상들은 정말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상상 속에서조차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거야 라고 상상한다면 자신이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상 속에서조차 금방 현실의 제약에 부딪히고 맙니다. 돈이 어딨어, 시간이 어딨어, 거긴 추울 텐데 나는 그럴 체력이 안 돼. 언제나 현실이 상상의 침투에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상상을 할 때는 현실은 침묵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최악으로 달려가도 그저 반감만 하고 있을 뿐이죠. 그 어떤 현실도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상상이 정말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 중 하나는 정말로 믿는 것은 높은 확률로 일어난다라는 점이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이 엄청난 힘, 즉 상상력을 거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본능적인 반응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끝도 없이 자라나는 부정적 상상을 끊어내는 연습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저 그 상황에서 모든 인지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면에서 멈춘다라고 표현합니다. 일체의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몸이 아파 검사를 했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런 상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공포만큼 빨리 자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공포의 싹을 처음부터 잘라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 속의 공포가 지속되면 결국 물리적인 공포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병에 대한 공포는 결국 극도의 스트레스를 만들고 그 스트레스는 실제로 병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으로 침투하는 현실 인식을 온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상상은 자유입니다. 무한대의 자유죠.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상상에 현실이 틈이 파도록 놔둘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 일의 실현 가능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상상의 크기와 전혀 무관하죠. 상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면 어쩌면 그 상상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점점 커져갈 때 현실 속에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가능성도 조금씩 커져갑니다. 나의 삶은 나의 생각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내 삶은 내가 과거에 했던 생각입니다. 내 삶을 두려움으로 가득 찬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희망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도 모두 나의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 나의 세상을 만드는 근원적 에너지입니다. 이처럼 상상력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키우면 우리의 삶은 극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